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오늘 알아볼 단지는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인데요. 여기가 102역 바로 근처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8호 이하에서는 공공분양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요. 8호 초과에서는 민간분양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에는 50%의 추첨제가 있고요. 그리고 공공분양에서는 청약 납입 인정 금액으로 하는데 특별공급에서만 85%의 물량이 배정됩니다. 여기 입주자 모집 공고 보면서 입지 환경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단 신도시는 투기 과열지구로 들어가고요. 인천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 뿐만 아니라 수도권 거주하신 분들한테도 물량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고 전매 제한은 일반 공급, 특별 공급 모두 5년에 걸리고요. 거주 의무는 아직까지는 따로 붙지 않아서 입주 시점에 전세 주는 플랜으로 가셔도 됩니다. 재당첨 제한 10년에 걸리고 아쉽게도 1인 미혼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은 없습니다. 8호 이하에서는 공공분양으로 당첨자를 선정해요. 8호 초과에서는 민간분양이기 때문에 50%의 추첨제 물량이 있고요. 분양 일정을 보게 되면 3월 25일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났는데 평면도는 4월 1일에 나왔어요. 그래서 영상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4월 11일에 특별공급 접수받고 4월 19일에 당첨자 발표 있습니다. 4월 19일에 몰린 단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민영주택은 5월 9일부터 계약을 진행하시면 되고 공공주택은 국민주택은 5월 30일부터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4월 19일에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곳들은 이렇게 있고요. 검단역 금강 펜테리움 더 시굴러랑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금강 펜테리움은 101역 바로 역세권에 들어오는 주상복합이고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는 102역 주변에 들어오는 대단지 아파트고 본인 가점 상황에 맞춰서 둘 중에 어디를 청약할지 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고가점이라고 하면 저는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가 조금 더 좋아 보여요. 하지만 여기는 당첨이 되냐 안 되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 가점에 맞는 곳에 잘 넣어 보세요. 그리고 4월 18일 당첨자 발표일인 곳도 이렇게 단지가 있습니다. 자, 공공분양하고 민간분양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자, 공공분양부터 보면 지하 3층, 지상 25층, 13개 동 1535세대 중에서 1073세대가 공공분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462세대가 민간분양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가장 작은 타입이 74AB 그리고 84ABC. 공공분양답게 특별공급으로 모집하는 물량이 굉장히 많고요. 아쉽게도 청약 납입 인정 금액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일반 공급 세대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총 172세대 정도 되죠. 약 15%입니다. 주력으로 들어가는 타입을 보면 84A 타입이 537세대로 가장 많고 그리고 84C 타입 311세대, 상대적으로 74AB 타입 세대수가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입주 시기는 25년 1월로 예정되어 있고요. 민간 분양에서는 99 ABCD 그리고 125 펜트하우스로 구성이 됩니다. 펜트하우스는 5개가 있고 99 ABCD 같은 경우는 물량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일반 공급 세대수에서 50%가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한 200개 물량이 추첨제 물량으로 나오네요. 가점 낮으신 분들은 검단 웰카운티의 99 타입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단역 금강 펜테리움 같은 경우는 추첨제 물량이 없었죠. 가점 낮으신 분들은 거기 넣지 마시고 여기에 넣어 보세요. 다음으로 자금 계획을 보면 일단 계약하실 때 계약금 10%, 금강 펜테리움하고 동일합니다. 중도금 60%, 잔금 30%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분양가를 보면 74AB 타입이 한 4억 수준, 84가 4억 5천, 99 ABC가 5억 4천 정도, 99 D타입이 좀 저렴하네요. 4억 7,500. 펜트하우스 물량은 8억 5천에 나왔습니다. 자,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평당 분양가는 비슷하고요. 아마 지어지는 퀄리티 자체도 비슷할 겁니다. 여기 있는 공공분양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긴 하지만 건설사가 민간 건설사이기 때문에 마감재나 이런 게 안 좋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거의 민간 분양급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발코니 확장비를 보면 74AB는 500만원, 600만원, 84가 600, 300, 800, 99 타입이 300, 500, 300.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발코니 확장 비용이 저렴하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양가랑 발코니 확장비 뭐 이것저것 다 더해서 84 타입 분양가를 5억으로 잡고 99 타입 분양가를 5억 8천으로 잡아 보겠습니다. 계약하실 때 계약금 10% 내시고 중도금 40% 대출 실행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중도금 20%는 잔압 또는 연체 진행하시고, 그리고 입주 시점에 잔금 30% 내시면 자금 계획은 완료. 입주 시까지 필요한 자금은 연체가 된다고 하면 10%만 있으시면 되고요. 연체가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30%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입주 시 필요 자금은 KB 시세를 한 9억으로 잡았을 때 잔금 대출이 최대 40%가 나오게 되고요. 10억 5천으로 잡으면 3억 9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 더 부동산 시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더 낮게 잡아보셔도 되고요. 어차피 분양가 대비해서 안전마진이 몇 억 정도 깔려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단지입니다. 그리고 전세 줄 때 시세도 이것보다 더 낮게 잡으셔도 괜찮고요. 조금 여유롭게 잡으시는 분들은 필요 금액이 한 1억 5천 정도 있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내가 필요한 금액이 2억 5천 정도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입지 환경을 보겠습니다. 검단 신도시 내에 2단계에 들어오는 물량이고요. 2단계에서는 입지가 거의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어요. 102억 바로 앞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중심 상업지도 가까이에 있고, 여기 상업시설이 모자르다 싶으면 바로 왼쪽에 103역 주변에는 더 큰 상업지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공동주택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역하고 굉장히 가까운데 또 커다란 장점이 하나 있죠. 우측 위로 가면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까지도 가까이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왼쪽에는 근린공원이 있고, 또 우측에는 금정산이 있어서 녹지도 상당히 풍부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왼쪽에 위치한 동들은 남서향으로 근린공원 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당첨 가점 커트라인을 알기 위해서는 앞전에 분양했던 AA15블럭 제일풍경채 경쟁률하고 가점 커트라인을 참고하면 어느 정도인지는 대략적으로 나올 거예요. 여기보다 더 대단지 아파트고 더 상위 건설사 브랜드가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경쟁률하고 커트라인을 형성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랑 비교가 되는 검단역 펜트리움은 101역 주변에 들어오고요. 주상복합으로 들어오는 483세대, 그렇게 대단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GTX-D가 들어온다 그러면 102역 쪽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인천 2호선이 연장된다 그러면 103역을 관통해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GTX-A도 완공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걸 예측하는 건 섣부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101역 주변보다는 102역이 향후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금강 펜테리움이랑 힐스테이트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잘 참고해 보세요. 자, 검단 신도시 내에서 1단계랑 2단계 물량을 보면, 자, 2단계가 여기로 들어오죠. 사업지가 여기입니다.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여기고, 앞전에 분양했던 곳이 제일풍경채 검단 1차, 그리고 나중에 들어오는 곳이 제일풍경채 검단 2차, 여기도 청약이 진행 중이죠. 4월달 들어서 검단하고 평택이랑 운정신도시에 분양하는 물량이 정말 많습니다. 이것 중에 아무거나 잡으셔도 여러분들은 안전마진을 충분히 노리실 거예요. 자, 제일풍경채 검단 1차 여기 당첨 가점 커트라인이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작년 12월 달에 분양을 했었죠. 분양가가 여기가 4억 7천, 4억 8천. 분양가는 비슷하거나 조금 저렴하네요. 힐스테이트 웰카운티가 한 2천만 원 정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경쟁률하고 가점 커트라인을 보면 두 자릿수, 111 A 타입은 세 자릿수, 가장 낮은 게 한 51점에서 높은 거는 한 66점까지 커트라인을 형성했습니다. 여기 부지가 조금 더 작긴 하지만 여기도 대단지 아파트로 들어갔고요. 한 1400세대 정도였습니다. 힐스테이트 부지가 더 크긴 했는데 세대수로 따지면 한 100세대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분양가를 보든 건설사 브랜드를 보든 부지 크기를 보든 세대수를 보든 모든 측면에서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103역 주변에 들어오는 단지들도 생각보다는 높은 경쟁률하고 커트라인을 형성했어요.
낮은 거는 40점대까지 가긴 했지만 아직 아무런 인프라가 없는 검단 2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높은 경쟁률과 높은 커트라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제일 풍경채 검단 3차 다 비슷한 수준에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음으로 단지 배치도를 보면 전부 다 남서양, 남동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쪽 끝에 있는 라인들은 근린공원 뷰가 시원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남서양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동뿐만 아니라 이쪽에 학교들이 많이 있었죠. 학교랑 가까운 동들도 뷰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학교와의 접근성은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백구동이 학교랑 가장 가까운데 남서향으로 빠지는 뷰 측면에서는 동간거리가 워낙 넓기 때문에 답답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동호수 배치도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25층 펜트하우스 물량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낮은 층은 한 22층 정도 되고 1층이 없는 필로티가 있는 동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드디어 나온 평면도 보겠습니다. 74A 타입 100세대 모집하고 남동향으로 빠지네요. 이쪽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뷰는 조금 막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면도 자체는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포베이 판상형에 마통풍 대고 디귿자 주방에 심지어 알파룸까지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작게 설계된 것도 아니고요. 74 타입에서 뽑을 수 있는 평면 중에 가장 우수하게 뽑힌 평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4B 타입 50세대 모집하고 여기는 남서향으로 빠져 있습니다. 투베이 타워형으로 나와 있고 드레스룸 확실히 작아졌죠. 알파룸도 작아지고 하지만 침실 3 맞은편에 팬트리 공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통풍은 이렇게 꺾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물량이 가장 많은 84A 타입 537세대 모집하고요. 이쪽 동에 걸리면 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포베이 판상형으로 나와 있고 74A 타입이 확장한 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파룸이라고 하기에는 사이즈도 굉장히 큰 편이고 그리고 창이 있어서 환기 측면에서도 괜찮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 84B 타입은 75세대 투베이 타워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74B 타입이랑은 다르게 양창으로 마통풍이 좀 더 수월하게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복도에 팬트리 있고 알파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4C 타입 311세대 모집하고 여기 같은 경우도 남서양, 남동향으로 빠지고 일부 세대에서는 근린공원 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투베이 타워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84B 타입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알파룸 위치만 조금 달라졌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추첨제 물량이 있는 99A 타입 민간 분양으로 들어가고 총 219세대 남서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동향으로 빠진 것도 있네요. 포베이 판상형으로 나와 있고 알파룸이 아니라 침실 4입니다. 그리고 복도에 팬트리 있고 마통풍 되고 디귿자 주방에 드레스룸 굉장히 넓고 평면 자체는 정말 우수하게 잘 나왔어요. 다음으로 99B 타입 146세대 모집하고 남동향 남서향으로 빠져 있습니다. 투베이 타워형으로 나와 있고 양창을 통해서 마통풍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거실하고 주방에 창문이 굉장히 많죠. 타워형이긴 하지만 마통풍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 보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그러면 드레스룸이 상당히 작게 빠져 있고요. 복도의 팬트리도 조금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9C 타입 90세대 모집하고 남동향으로 빠져 있죠. 포베이 판상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침실이 하나 더 있고 그리고 특이한 점이 서재가 별도로 있고 차라리 여기 드레스룸은 그냥 널찍하게 안방으로 썼으면 더 좋았을 법한데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안방 넓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를 뚫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99D 타입은 2세대밖에 모집 안 하네요. 남서향으로 여기 걸리시면 근린공원 뷰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포베이 판상형으로 나왔고요. 침실 4 하나 있고 드레스룸은 조금 작고 마통풍 되고 복도에 팬트리 별도로 없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분양가가 가장 저렴했었죠. 한 4억 7, 8천 그 정도였습니다. 125 펜트하우스 5세대밖에 없고 25층 꼭대기에 들어갑니다. 펜트하우스 물량답게 근린공원 뷰 쪽으로 단지를 배치해 놨고요. 여기 평면은 테라스가 3개나 있고 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드레스룸도 2개. 자금적으로 여유 되시는 분들은 이러한 펜트하우스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펜트하우스에 언젠간 살아보고 싶네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더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이쪽 모델하우스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